자, 이 컴퓨터는 뭐냐면, 어, 오버워치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보드가 오래돼서 그 보드가, 바이오스가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컴퓨터가 아니었는데, 이제 타워크로를 달고, 왜냐면 이제 CPU가 AMD 9850 쿼드코어인데,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 온도가 38도예요. 4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만한 120mm짜리 타워쿨러를 다른 거고, 그래픽 카드 HD 6870, 기존에 있던 하드 하나 둘3개, 다른 컴퓨터 3대를 가지고 와서 한 대로 만들어 달라 그러기 때문에 하드 3개, 그 DVD로 두 개, 팡을 바꿨어요. 바꾸나로. 램은 이제 다 모아서 꼽으니까 6기가 되니까 이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세팅한 컴퓨터인데, 이제 보드가 정상 작동이 되긴 돼요. 정상 작동이 되긴 되는데, 보드가 정상 작동이 되지만 SS 달았어요. SS도 작동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바이오스가 약간 이제 좀 저장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예, 지금 내가 이 동전 배터리를 음, 뺐다가 다시 끼우지 않았어요. 근데 키면 잘 켜져. 키면 잘 켜지는데 가끔 한 번씩 키면 부팅 에러가 나는데, 부팅할 수 있는 장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떠요. 이 부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느끼는 가장 많은 경우, 그러니까 윈도우가 깨진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안 돼요라고 말할 때 가장 그, 그 뭐라고 해야 돼? 이해가 많아요. 이런 증상으로 가져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지금 번외로, 자, 이걸 다 이사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이사하는 거 동영상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내가 이거를 다 이제 이사를 해서 이 많은 걸 이제 수원으로 다 옮겨야 돼요. 이 많은 걸. 저기는 옷장이, 저 안에 꽉 찼어요. 저거 박스가 새 거예요. 컴퓨터 새 거, 박스 새 거. 옷 있고, 저 옷 있는 거 저 안에 바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지도 않은 것도 잔뜩이야. 여기 있는 뭐 이런 장갑, 이거 장갑, 택이네. 택도 있어. 택도 붙어 있어. 택도. 목도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우, 이거, 쉣, 대박이다 대박. 이거 어떡해. 이 화살 새 거야. 부러지겠네. 이렇게 올려놔야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상태가 수원으로 한, 여기에 있는 짐 한 50% 이상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이만큼 꽉 차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게끔. 지금 이걸 언제 다 옮겨, 지금 이거. 여튼 저 안에 사무실 방 쪽은 더 심각하지. 이쪽은, 이거 다 옛날에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환풍기도 내가 만들었고, 이 도시가스 온풍기, 이거 온풍기 연결해가지고 이쪽에 하는 거,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여기 당연히 인테리어 다 내가 다 만든 거지. 10년 전에 이게 다 만든 겁니다. 매입등을 좀 떼어갔어요 제가. 이거 떼어가야죠. 이것도 다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것도 다 만든 거야 실제로. 말을 말해야겠다. 이것이 저기 좀 위스키병이랑 맥주 올려놓으려고 만든 선반인데, 피스로 다 만든 거예요. 여기다 못 하나도 안 썼어요. 다 피스로 고정했어요. 자동차 엠부싱에서 본 따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페인트 칠한 게 아니에요. 다 나무를 자른 다음에 그걸 페인트 칠해서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걸린 거예요. 이 보면 이 피스로 방자국 하나도 없어요. 못자국이. 저 안에 조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스위치를 키면 밑에 불이 올라가가지고 밝아져요. 저것도 그렇고 저거는 다. 그리고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이걸 나중에 떼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이 벽을 MDF로 통으로 친 거예요. MDF 원판을 통으로 붙인 다음에 피스로 고정을 했는데, 그 피스품은 다 떨어져요 그대로.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이 슬리형은 원래 이렇게 없었죠. 빠 할 때는. 지금 빠 그만두고 다시 단 거예요. 이거. 저것도 그렇고 스포트라이트 조명도 이쪽으로 잘 옮겨서 다른 거예요. 이걸 내가 평생 보존하려고
일부러 내가 이사를 안 갔는데 이것도 위에 올려서 다 한다고 개고생했는데 아마추어적인 그 당시 실력이었지만 어,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는 좀 인테리어 할 줄 아는 전문가 와서 보면 조금 돈 안 들인다고 허접하게 만들긴 했지만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내가 다 때려 부셔야 된다니. 저쪽도 이것도 주황색이 있고 저기 안쪽에다 조명 다 나와요. 이거 다 만들어서 붙인 거야. 지금 캔버터 케이스에 가려져 있지만 나중에 이 짐을 다시 다 빼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야겠어. 내가 여기를 일부러 안 떠났는데 저 보라색 만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근데 지금은 저렇게 색깔을 조색해서 팔아 아주. 물론 그 당시도 조색해서 팔았을 거야. 근데 나 당시 몰랐어. 조색해서 파는지. 그래도 저 색깔 만든다고 몇 번을 썼고 아주 개 생쇼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거 지금 당시에는 네온등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처럼 조명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2007년도였으니까. 이렇게 포장마차에 있는 논네온이라고 해서 그걸 안쪽으로 껴가지고 저기서 딱 불을 켜면 저 안에 홀로그램 CTC가 딱 비춰지게끔 조명이 탁 나와요. 이렇게 양쪽에서. 그 스위치도 다 달려있고. 먹고 싶다. 여튼 이 컴퓨터 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 인식이 빨리 안 돼. 이제 뜨네. 이제 떠요. 이제 뜨는데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디스크부트 뭐라 그럴까 페일 영어를 잘 몰라. 인서트 시스템 디스크 앤 프리센터. 그러니까 부팅 실패했다. 하드로. 그러니까 부팅할 시스템을 넣으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지금 SSD 위도 깔려 있어요. 여기. 그 SSD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SSD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이오스에서 부팅 장치로 SSD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부팅 장치로 SSD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정을 내가 분명히 해놨는데 풀린 거예요. 바이오스 에러가 나면서 초기화가 되면서 CMOS 초기화가 되면서 그 설정이 안 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컴퓨터 꺼요.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윈도우가 지금 방금 뜬 메시지는 윈도우가 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윈도우랑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해? 그럼 컴퓨터 켜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컴퓨터 다시 켜고 메인보드 로고 창에 나오면 부트 메뉴라고 있어요. FC1인데 기가바이트 FC1을 눌러요. 이 화면에 나오기 전부터 부트 메뉴 FC1을 누르면 지금 이게 뜨잖아요. 지금 하드디스크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하드디스크 돼 있어요. 하드디스크 선택하고 맨 밑에 리뷰한 950 이게 SSD죠. 이건 하드가 나오면 3개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로 부팅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 부팅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팅 하드가 지금 이 윈도우 안 깔리는 하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SSD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방향키를 위로 올려서 이거 뭐야? 무브 엔터. 뭐지? 왜 안 올라가? 어떻게 올린 거야? 하여튼 SSD로 부팅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윈도우로 시작되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바이오스에서
부팅이 안 될 때, 윈도우가, 이게 하드가 여러 개 깔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하드가 하나면은, 윈도우가 깔린 하드가 SSD나 하드 하나면 그것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하드가 이렇게 여러 개면, 되죠. 여러 개면, 아까 봤을 때, 부팅 장치 선택에서, 뭐, 첫 번째는 DVD룸, 두 번째는 하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드 속성에 들어가면 어떤 하드로 부팅할 것이냐가 뜨는데, 그것이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는 다른 하드로 되어 있으면, 이걸로 윈도우가 깔려있는 SSD로 부팅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설명했듯이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뛰어나도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바이오스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드 속성 들어가가지고 바이오스 부팅할 하드를 SS 선택하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지만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뭐냐? 모든 메인보드는 이 SATA부터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SATA 꼽는 데가 SATA 꼽는 데가 여러 개인데 CMOS 초기화가 되었을 때, 공장 초기화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부팅하게끔 인식되어 있는 포트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개인데 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장치로 인식하는 포트예요. 지금 연결된 상태는 SSD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시모스 그 바이오스에서 물론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그렇지만 바이오스 엉켜버리면 이걸로 다시 윈도우가 깔리면 다시 이 하드로 다시 부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SATA 케이블을 이거랑 바꿔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했거든요. 지금 이 요선이 SSD랑 이쪽이 SSD고 근데 이거를 빼서 다른 데 꼽으면 돼요. 어우 씨. 이걸 빼서 다른 데다가 여기다 한번 꼽아볼게요. 여기다가 3번. 보통 SATA 3번이 많아요. 여기다 꼽아볼게요. 여기다 꼽고 SATA 3번이 많기 때문에 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초기화를 해볼게요. 다시 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화 상태 때 자동으로 이제 인식하는 SSD로 그 인식하는 그 포트로 꼽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 인식하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보면 그 메시지가 안 뜨면 돼요. 아, 요 포트도 첫 번째 포트가 아니에요. 자, 이 SATA 포트가 4개짜리는 찾기가 쉬운데 4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6개짜리란 말이에요. 6개. 총 6개. 6개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끼워봐야 돼요. 이거를. 바이오스 에러 나는 보드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건 아니고,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인식하는 데가. 물론, 부팅 메뉴를 처음에 SSD, 아까 부팅 메뉴 들어가서 SSD 설정을 하면은, 바이오스 엉키기 전까지 SSD 부팅이 돼요. 그런데, 한번 SSD에서 부팅 장치가 엉키면, 그걸로 부팅이 안 돼요. 아까 그 메시지가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고장난지라고, 저기, 어디야, 수리점 가서, 아우, 메인보드 고장났네요. 새로 사셔야 돼요. 이거, 왜? 다 하는 거죠. 하나만 꼽으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다 꼽아봐야 돼요. 다 꼽아서 부팅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만 꼽으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팅할 게, 에러가 안 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데 꼽아봤어요. 다른 데 꼽아보고, 켜봐요, 다시.
이거 이제 책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책으로 설명이, 이 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뜨나? 자, 유도 시작되죠. 그렇죠? 자, 이 보드가 시모스 초기화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시모스 초기화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첫 번째 부팅 장치로 인식하는 포트는 바로 요 맨 밑에 겁니다. 요 맨 밑에 거. 이거 잘 안 보여. 요 맨 밑에 거. 요 맨 밑에 거를 부팅 장치 처음으로 인식하는 거. 여기다가 윈도우와 설치된 SSD를 꼽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드는 시모스 초기화 때 여기를 첫 번째 요 맨 밑에 거. 이렇게 안 보여. 요 맨 밑에 거를 첫 번째 부팅 장치로 인식을 하는데 여기로 연결된 요 포트로 연결된 SSD나 하드를 첫 번째 부팅 장치로 인식을 해요. 하드 속성에서 인식해요. 그런데 다른 데다 꼽으면은 이거를 다른 데 꼽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하드를 꼽으면 부팅할 장치가 없다고 뜨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다시 한번. 자, 컴퓨터는, 메인보드는 바이오스에서, 하드로, DVD룸으로 첫 번째 부팅할 거냐, 하드로 부팅할 거냐 선택해요. DVD룸, 하드, 그리고 뭐 USB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완전 다른 장치. 거기서 뭐 DVD룸 뭐 설정되어 있건, 하드로 설정되어 있건, 찾아요, 자기가 알아서. DVD에 윈도우 CD가 없으면 자동으로 하드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DVD룸, 두 번째 하드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하드가 여러 개가 달리면 그중 하나의 하드에만 SSD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의 하드에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하드 속성에 들어가서 어떤 하드로 부팅을 처음에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그 하드로 부팅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아까 하드 3개가 있고, 하드 3개가 삼성 하드가 있고, 그 리뷰한 하드가 있으면 리뷰한 SSD니까 리뷰한 SSD를 부팅하게끔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보드가 오래돼서 바이오스가 에러가 나서 엉키게 되면 시모스 공장 초기화가 되면서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공장 초기화가 되었을 때 이 보드가 자동으로 첫 번째 부팅을 선택하게 만드는 SATA 포트에 연결된 하드로 부팅을 합니다. 요 보드는 요거예요. 요 맨 밑에 거. 여기에 연결된 하드를 갖다가 첫 번째 부팅 하드로 잡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잡는 거고, 여기에 연결된 하드를 첫 번째 부팅 하드로 잡는 거예요. 이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하드를 꼽았다. 그럼 부팅할 자신이 없다고 같이 한번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윈도우가 설치된 하드를 꼽는다? 그럼 시모스 초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윈도우가 설치된 SSD 하드로 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스 에러가 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중고 보드는, 그러니까 시모스가 자꾸 헝클어지는 보드는 반드시 하드 여러 개를 달 때 보드가 자동으로 첫 번째로 부팅하는 장치로 자동으로 그 첫 번째 부팅을 인식하는 SATA 포트에다가 윈도우가 설치된 하드를 꼽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계속 에러가 뜹니다. 이것은 뭐 꼭 오래된 보드가 아니에요. 뭐 중고 뭐 H61 보드, H81 보드 그래요. 컴퓨터 판매하고 나서 하드를 사람들이 새로 사서 꼽잖아요. 그런데 그럼 바로 전화가 와요. 갑자기 뭐 부팅할 디스크가 없다고 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바이오스에 새로운 하드가 인식이 됐잖아요. 새로운 하드를 꼽았으니까. 그런데 그 하드를 첫 번째 부팅 장치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뭐 되게 간단한 건데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아까처럼 그런 메시지가 뜰 때는 항상 컴퓨터 고장이 아니라 부팅 장치에 에러가 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꺼보고. 이 문제로 전화 온 사람이 제일 많아. 갑자기 컴퓨터 안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라면 저거예요. 저거. 바이오스 에러 난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귀찮아서 안 하겠지만, 만약 지금 꼽혀 있는 요거를 이 SSD가 위도 깔려있으니까 여기다 꼽았죠. 여기다 꼽았죠. 이거 맨 밑에 거에다가. 근데 요거를 여기다 꼽는다? 그럼 부팅장치 없다 떠요. 요거 동전 배터리 뺐다 꼽으면. 동전 배터리를 왜 뺐다 꼽았냐면, 이제 시모스 추가되었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뺐다 꼽은 건데, 꼭 이걸 뺐다 꼽지 않아도 시모스 추가가 돼요. 보드는 오래되면. 오래 안 된다고 해도 그리질 나는 보드 많아요.